킬킬킬. 나느냐 최고의 도적 이름 도둑이 올시다. 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설화탐정 강원도 영월편을 찾아보시구려.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도둑계의 석박사한 이름 도둑님이 가장 좋아하는 도둑질은 바로 신들의 이름이 담긴 명패. 과거 전세계 신들의 이름을 훔치며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 내가 제우스도 만났다 이거야. 그러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어. 한반도 최초의 신 환웅 영감에게 붙잡혀 달 감옥에서 100년간 떡을 찢다가 이제 막 지상에 내려와 영감의 심부름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야. 첫 번째 미션은 강원도 영월에 가서 잃어버린 설화신들의 명패를 다시 되찾아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도둑질만 500년이라 명패의 이름만 보고는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훔친 명패만 100개가 넘는다고. 어쨌거나 나와 함께 강원도 영월에서 첫 번째 명패의 주인을 함께 찾아보지 않겠나. 자, 렛츠 고! 첫 번째 북면 마고할미 공깃돌. 북면 연덕리에는 커다란 할머니가 산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 할머니는 집채만한 바윗돌로 공기놀이를 한다는데, 조용하던 숲이 들썩거리더니 하늘에서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위 너머 저 멀리 거대한 할머니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영월 북면에 사는 설화신 마고할미예요. 으아! 토끼 간 떨어지네. 웬 놈이냐? 아니 할멈, 이 큰 바위는 도대체 왜 떨어뜨린 거요? 이건 그냥 바위가 아니라 내 공깃돌이구먼. 알고 보니 마고할미는 그 바윗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번쩍이는 서쪽 하늘에서 곱슬머리 선왕신이 나타났어요. 마고할미, 아침부터 공기놀이 하지 말라고 했지. 선왕신이 고불고불한 머리털을 휘날리며 무섭게 쫓아오자 마고할미는 황급히 도망가다 그만 공깃돌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에구머니라? 내 공깃돌이? 으아! 잠깐. 에이, 이놈. 누군데 감히 내 길을 막느냐? 이름 도둑이 달려오던 선왕신을 재빠르게 불러 세웠어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악당 이름 도둑이 올시다. 킬킬킬. 이 명패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환웅 영감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지. 혹시 이 이름을 가진 청년을 아시오? 명패를 유심히 보던 선왕신이 말했어요. 주천면으로 가면 아주 신비로운 바위 하나가 있지. 그 이름은 술샘 바위. 모르는 게 없는 바위지. 자, 이 갓을 줄 테니 꼭 쓰고 가거라. 두 번째 주천면 술샘 바위. 주천면 어느 마을에는 술이 끝없이 샘솟는 바위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하지만 누구나 술을 받을 수는 없다는데, 주천면 어느 골짜기에 도착한 이름 도둑, 그곳엔 이미 수많은 설화신들이 표주박과 텀블러를 든 채 줄을 서 있었어요. 웬 토끼? 약삭 빠른 이름 도둑은 느림보 설구사니 신발끈을 묶는 사이 술이 슬쩍 새치기 했지요. 킬킬킬. 드디어 술샘 바위 앞에 선 이름 도둑이 호리병을 내밀었어요. 흠흠, 이보게. 바위 양반 내게도 얼큰한 술 한 잔 주시구려. 그를 유심히 보던 술샘 바위가 근엄한 목소리로 이름과 직업을 물었어요. 내 이름은 이름도둑, 직업은 천하제일 도둑이 올시다. 이름 도둑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자 술샘 바위 머리 위로 퐁퐁퐁 방울이 나오더니 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도둑이라고? 신이 난 이름 도둑이 술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위의 머리 위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치더니 이름 도둑을 저 멀리 날려버렸어요. 감히 양반도 아닌 도둑놈이 내 신성한 술을 받으려 하다니 무엄하다. 꺼져라. 술샘 바위는 무서운 얼굴로 이름 도둑을 꾸짖었어요. 술샘 바위에게 혼쭐이 난 이름 도둑이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 설화신과 사람들은 모두 갓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쓰는 거 맞겠지?
꾀쟁이 이름 도둑도 선왕신이 준 갓을 쓰고 줄을 섰어요. 그리고 다시 술샘 바위 앞에 선 이름 도둑이 당당하게 외쳤어요. 흠흠, 내 이름은 양반킴. 영월 채통이는 가문의 양반이 올시다. 이름 도둑의 갓을 본 술샘 바위가 고개를 끄덕이자 머리 위로 영롱한 황금빛 술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름 도둑은 신이 나서 술을 받아 마셨어요. 갓을 쓴 것을 보니 양반이군. 이 달콤하고도 향기로운 술. 이것이 바로 양반들이 마시는 술 맛이로구나. 그런데 갑자기 갓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술샘 바위가 이름 도둑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거예요. 분노한 술샘 바위가 이름 도둑을 움켜쥔 채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그렇게 이름 도둑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토끼 살려. 술 마시는데 신분 차별이 웬 말이여. 세 번째, 무릉도원면 용어터. 무릉도원면 버풍리에는 커다란 용이 물장구를 치는 마을이 있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안개가 전봇대에 걸린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름 도둑 주변에 하얀 안개가 자욱해요. 버스 정류장에는 솜사탕처럼 희뿌연 안개가 걸려 있고요. 사람들도 설화신도 도깨비도 모두 당황해 밖을 서성거려요. 그런데 저 멀리 골짜기에서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요. 골짜기 사이에서는 구름처럼 커다란 안개들이 뭉게뭉게 솟아오르고요. 이름 도둑이 그곳에 가보니 커다란 용이 울고 있었어요. 용이 흐느끼며 커다란 꼬리로 호수를 철썩철썩 때리자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천하제일의 악당 이름 도둑도 서럽게 우는 용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흐흐흐. 이보게, 용 아가씨 왜 그리 우시오? 이름 도둑의 물음에 서러움이 폭발한 용은 커다란 엉덩이를 들썩이며 더 크게 통곡했어요. 흑흑흑 내 고양이 채석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쫓겨나 버렸어. 심지어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신랑과 헤어지고 말았고. 내 신랑 용돌이를 찾아줘. 진정하게. 내 그대를 도와주지. 신랑도 찾아주고 쌍굴도 되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름 도둑은 용순이와 함께 다시 떠났어요. 네 번째, 한반도면 쌍굴. 한반도면 쌍용리에 두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의 두 개의 쌍굴은 채석장으로 바뀌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름 도둑을 등에 태우고 용순이는 안개를 뚫고 하늘을 날았어요. 이름 도둑의 눈앞에 울긋불긋한 능선과 노을빛 하늘이 비단처럼 펼쳐졌지요. 에치, 내 신랑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엥, 저건 또 뭐야? 잠시 후 푸른 숲의 끝자락에 회색 땅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쌍용이라고 적힌 거대한 공장이 보여요. 바로 여기가 용순이의 고향이었던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마을이에요. 채석장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는 돌을 앞에 둔 채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살던 굴이야. 이 돌 밑에 내 여의주가 있다고. 여보, 용돌씨, 거기 있어요? 영차.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힘을 모아 함께 밀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채석기도 다가와 시멘트 돌덩이를 밀었지요. 모두가 힘을 합쳐 돌덩이를 밀어내자 꼭꼭 숨어있던 두 개의 동굴 속에서 용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내 신랑이야. 흑흑 보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쌍굴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과 화해한 부부용은 도와준 이름 도둑에게 반짝이는 여의주를 선물했어요. 이름 도둑. 넌 소문과 달리 꽤 따뜻한 녀석이구나. 아모리엄. 내가 좀 착해야 말이지. 요놈, 돈이 좀 되려나? 이름 도둑이 마을 사람들에게 명패를 보여주며 그나저나 이 명패의 주인을 아시오. 하고 묻자 옹기종기 모여 명패를 들여다본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장흥으로 가야 해. 마지막 영월읍 장릉. 영월에는 어린 왕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 이곳
영월 장릉에 잠들어 있다는데 부부 용이 등을 타고 도착한 장릉은 파란 언덕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곳이었어요. 애치 아니 초가을에 웬 눈? 게다가 눈 쌓인 작은 언덕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황금 노루가 앉아있네요. 그때 누가 이름 도둑에게 우레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걔 누구냐? 깨비깨비. 그 소리에 놀란 노루가 도망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루가 앉은 자리만 눈이 녹아 새싹이 파랗게 돋아있지 뭐예요.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나무 가방을 맨 남자와 도깨비오 형제가 방망이를 들이밀며 이름 도둑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어몽도다. 내 놈은 누군데 감히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토끼 간 떨어질 뻔했네. 나는 이 청년의 이름을 찾아주라는 지시를 받고 영월에 왔수다. 어문도는 이름 도둑에게서 명패를 건네받아 눈 녹은 장릉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작은 언덕 위로 앳된 얼굴에 빨간 도포를 입은 청년이 신기루처럼 나타났어요. 단종 대왕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갑자기 수많은 설화신들이 나타나 기쁜 얼굴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자 황금빛 꽃잎들이 마구 흩날렸지요.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조선의 제육대왕 단종이시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단종께서 잠들어 계시던 영월 장릉이다. 명패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본 단종은 이름 도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네 이름이 적힌 명패를 가지고 와 주어서 고맙소. 이제야 내가 영월을 지킬 수 있겠구려. 그 후 단종은 태백산신령이 되어 지금까지도 영월을 굽어 살피고 있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첫 번째 모험은 어떠셨나요? 이름 도둑이 찾던 첫 번째 명패의 이름인 이웅이는 바로 영월 장릉에 잠들어 있는 조선의 제육대왕 단종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숙부 세조에 의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전설과 사실 그 어딘가에 있지만 이것만은 분명해요. 영월의 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 아파한다는 것. 태백산의 산신령이 된 단종은 영월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 영월의 두 번째 명패 주인을 찾아보아요. 나와라 뚝딱 영월 보따리 영월 수호신을 찾아서 마침 영월의 수호신이 되어 신비한 설화신들과 함께 영월을 지키고 있단다. 그의 시신을 거두어 영월읍 장릉에 묻어들였었지. 이건 비밀이라네. 이곳 영월의 단종대왕 우리가